해설가 임영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설의 상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소설을 쓰는 많은 분들이 소설의 상징을 그냥 한 줄로, 어떤 문장 한 줄로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는 가을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한 줄 그냥 쓰는 것으로 난 소설에서 상징을 만들어냈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설의 상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상징은 심벌이라고 하죠. 원래 이 상징이라는 것은 짝을 맞추다라는 히라버 동사를 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명사형은 표시, 기호를 뜻하죠. 그런데 이러한 상징은 문학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서로 다른 이미지가 결합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죠. 또 어느 대상이 전혀 다른 대상을 또 표시할 때 우리가 또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래 갖고 있던 그 말의 고유한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기법으로도 또 상징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징은 암시성과 또 다의성,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을 또 그 본질로 합니다. 그리고 또 상징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언어가 그 자체의 의미를 넘어서 또 그 자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보다 포괄적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서 또 다른 뜻을 암시하거나 환기해 줄 때 또 우리가 상징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소설에서는 이런 상징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까요? 제가 어떤 작품의 예를 들까 고민하다가 우선 그냥 제 작품 얘기를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제 작품 이제 사모식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사모식당이라는 소설에서 우리들의 화장실에서 제가 이렇게 상징을 만들어낸 방법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나마 좀 알려드릴게요. 사모식당이라는 소설은 이제 연작 소설인데요. 이 사모식당이라는 소설집에 실려 있는 소설 중에 마지막 소설이 바로 이제 제목이 우리들의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화장실, 여러분들 다 뜻 알죠? 네, 그래도 제가 그 사전에 나오는 화장실의 본래 의미를 좀 읽어드릴게요. 화장실, 화장하는 데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 놓은 방, 또 변소를 달리 이르는 말, 유효로는 뒷간 변소가 있죠. 이런 게 우리가 아는 화장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모식당에 실려있는 이 우리들의 화장실에서는 이 화장실이 본래의 화장실이라는 의미를 유지하면서 다른 또 좀 더 포괄적인 다른 의미로 또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이 사모식당에 나오는 우리들의 화장실을 보면요, 이제 첫 장면이 이 지선이라는 화자의 여동생이 화장실에 갇혔어요. 시장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요. 그래서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작은 언니 나 좀 꺼내줘 빨리. 늦은 밤 전화선을 타고 들려온 막내의 울부짖음은 모고를 송연하게 했다. 자다 놀란 내 가슴은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고 빨간 내복에 잠바만 달랑 하나 걸치고 다른 박질을 치는 동안에도 뒷전에서는 목 놓아 언니를 부르던 막내의 절규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다. 대체 무슨 변인가, 이 야밤에, 그것도 공중화장실에서. 시골에서 물건 싣고 올라온 뜨내기 트럭 기사가 어떤 술 취한 놈의 해코지라도 하는 거 아냐? 에이 이런 방정 맞은 녀, 이러면서 자기 여동생이 공중화장실에서 언니 나 좀 꺼내줘 라고 전화하니까 이 전화를 받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지선이는 놀래서 이제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똥알매가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 거예요. 그 가게마다 공중화장실 사용료로 한 달에 6,000원을 냈는데 또 갈 때마다 이놈의 할머니가, 똥알매가 계속 사용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내고 들어갔더니 밖에서 문을 이제 잠가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이 우리들의 화장실에서 보면
화장실이 없는,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사용해야만 되는 시장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내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또 이제 이 시장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다 같이 어느 날인가부터는 저녁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이가 몰래 도대체 시장 아줌마들이 저녁 먹고 매일같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봤더니 그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녁 먹고 근처에 있는 놀이터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터에 왜 갔냐 그랬더니 놀이터에 생긴 친환경 수세식 화장실을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이런 화장실을 우리도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아줌마들이 그거를 보고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나는 화장실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양변기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밑바닥이 뻥 뚫려 있었다. 양변기 바닥은 깜깜한 낭떠러지였다. 그러니까 친환경 소멸식 화장실이란 무늬만 수세식 양변기이지 실상은 푸세식 화장실의 다름 아니었던 거다. 어때요? 내 말대로 내일은 타일 가게에 한번 가보자고. 우리도 세탁기 옆으로다 이렇게 밑뚫린 양변기를 하나 들여놓는 거야. 그런 다음에는요, 땅을 파고 고무다라이라도 하나 묻겠다는 거예요. 구멍은 왜 파? 머리는 뒀다 뭐여? 수척 구멍 위로다가 바로 요 밑뚫린 변기를 올려놓으면 되지. 그러면 땅 파고 어쩔 것도 없어. 그냥 쭈그려 앉아서 싸고 물을 붓나? 여기 요위에 엉덩이 척 걸치고 앉아서 편하게 싸고 물 붓나? 물 붓는 건 마찬가지요. 어디 내 말이 틀려? 내가 양변기를 갖다 놓으면 자네들도 이제는 다리 안 아프고 좋지 뭘 그려. 이러면서 시장에서 화장실이 없어서 평생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시장 아주머니들이 자신들만의 화장실을 갖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한바탕 자신들만의 꿈꾸던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궁리하고 사라지고 나서 이 시장 아주머니들의 딸인 지선이가 그 놀이터 한쪽을 보니까요, 등나무가 있던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아줌마들의 등 너머 등나무 넝쿨 밑의 벤치 위에는 얇은 겉옷을 걸친 거지들 몇이 신문지를 덮고 누워서 자정의 추위가 몰고 올 불면에 대비해 벌써부터 이른 잠을 청하고 있었다. 거지들이 누워있는 벤치 옆으로 허리가 휜 입다 떨어진 등나무 하나가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4개의 기둥 중에서 제 앞에 서 있는 쇠기둥 하나를 꼭 끌어안고 있다. 온기가 없는 쇠기둥을 부둥켜 안고 있는 등나무는 단지 겉모양만 저랑 꼭 닮아 있는 그 쇠기둥을 자기 온몸으로 끌어안고 있는 그 등나무는 그러나 몸통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온전한 몸통으로 곧게 서서 제 한 몸 버텨내기를 간두고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구부린 그 등나무는, 몸통을 찢어 팔을 만든 그 등나무는 그러나 그 가는 두 팔로 제 앞에 놓여있는 쇠기둥을 으스러지게 껴안고서 새기둥 넘어 저 너른 하늘 위로 가지를 아득히 넓게 뻗어나가고 있었다. 자, 그 등나무를 보다가 이 화장실이 없어서 평생 친구 한번 가져보지 못했던 이 시장딸 지선이가 그 등나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쇠기둥으로 다가가, 등나무가 껴안고 있는 쇠기둥으로 다가가 입술을 대고 나직하게 속삭여요. 아, 하늘의 별처럼 아득히 먼 곳에 떠있는 우리들의 화장실이여. 쇠기둥으로 온기가 닿았던 자리만큼 뽀얗게 사람의 입김이 서려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화장실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뒷감 변소,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일을 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들의 화장실에서 보면 이 우리들의 화장실은 시장 사람들의 불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면서요. 또 이 시장 아주머니들이 평생 갖고 싶은 시장 사람들의 꿈이자 희망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 읽어드린 거잖아요. 척박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보듬어 안고 어떻게든 이 척박한 삶의 환경을 자신들이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시장 사람들의 삶의 의지를 또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징은 어떤 대상이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다른 뜻을 암시하거나 환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 소설 우리들의 화장실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에서 상징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어렵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소설의 상징 작가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예로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